헤일로엑스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이재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 더 이제 지표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SEO로부터 GEO가 좀 확장되는 개념으로 저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그 안에서 SEO에서의 지표, GEO의 지표를 연결하는 관점으로 측정을 하고 증명을 해내는 과정들을 역시나 하고 있습니다. SEO의 기본적인 지표는 노출, 클릭, 순위, CTR로 측정이 됐고, 최종적인 목표는 트래픽이었죠. 그리고 나서 GEO는 인용 멘션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점유율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이 줄어든 만큼 결론적으로 서비스가 점유하는 지면이 생기게 되었고, 그 지면이 생각보다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순위와 점유라는 관점은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SEO에서 어떤 키워드를 보고 검색 순위로 들어오고 탑10에 진입하는 걸 목표로 하고, 그렇게 해서 CTR을 높이고 클릭으로 넘어오는 관점과 GEO에서 점유를 통해서 AI 답변이 발생하고 인용과 점유로 고객들에게 우리 브랜드가 인지되고, 그렇게 해서 AI 레퍼러로 들어오는 관점, 결론적으로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면 좋겠다라는 관점이고, 결론적으로 우리 브랜드에 들어와서 어떤 탐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관점으로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들을 잘 하기 위해선 예전보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측정 프레임이 필요하더라고요. 읽기를 잘해야 되고, 가져다 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찾아가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읽기라는 부분은 아까 김예지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스키마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봇이 잘 들어올 수 있는가, 이 사이트가 봇이 들어와서 잘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들어와서 어떤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가, 한번 들어와서 다양한 페이지들을 같이 연결해서 주제로 정의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아마 로보텍스트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보텍스트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보통 근데 케이스를 좀 보다 보면, 예전에는 화이트리스팅 방식으로 특정 구글봇, 빙봇을 이렇게 열어두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GPT봇을 의도치 않게 블랙리스트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봇을 통과하는 두 가지 방식이 사실 존재합니다. 네트워크 블락 방식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을 거의 놓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일반적으로 화이트리스팅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보텍스트는 사실 그냥 인터넷 규약이거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네트워크 단에서 우리 봇이 들어올 수 있는지, 우리 봇이라고 한다면 클로드나 GPT 봇이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지까지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봇이 들어올 수 있는 게이트웨이 두 개를 모두 다 점검하는 것, 그렇게 해서 봇이 들어왔다면 우리 사이트를 이해해야 됩니다. 구글 봇은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기다렸다가 정보가 렌더링 되는 것까지 보고 갈 수 있는데, 사이트의 구조에 따라 GPT봇은 참지 않고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렌더링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의 사이트가 CSR 구조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개선 작업을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노출될 확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이트에 그러면 들어오는 것도 됐고,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정보도 준다면 이제 이 친구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때 해야 될 게 이제 스키마 작업입니다. 금융이나 오프라인 지점들, 병의원, B2B, 커머스에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봇들에게 보여줘야 될 다양한 정보, 추천되는 스키마들이 다르게 가이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서비스 맞춰서 잘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봇들은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여러 페이지를 넘나들긴 하지만 3페이지 이상을 넘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페이지 간의 연결, 인터널 링크가 얼만큼 잘 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오는 링크가 한 개도 없는 페이지라면 고화 페이지로서 존재하고, 그 페이지는 색인될 확률이 다소 떨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페이지가 잘 노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4가지를 모두 다 점수로 취합하시고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것, 이걸 읽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읽었으면 이제 가져가 쓰는 것을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무엇이 그래서 서프에서 걸리고 있고 AI 오버뷰에서 걸리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주제로
이것들을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점유해 나갈 건지에 대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라는 걸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어떤 서프 결과가 등장할 거고, 그중 몇 가지는 AI 오버뷰에 등장하겠죠. 여러 테스트를 해봤었을 때 상위 10개 서프에 있는 것들 중 한 50%에서 70%가 AI 오버뷰에 노출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AI 오버뷰에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서프에 공을 들여야 되고, 서프에 노출이 됐다면 이제 AI 오버뷰에 올라가는 도메인적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걔네들이 어떤 구조로 짜여져 있고 걔네들이 어떤 타이틀 디스크립션을 쓰고 있는지, 그 키워드의 공통점들을 확인하고 그들이 놓친 것들을 확인해서 저희가 어떤 점유 방식을 취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걸 우리는 주제 클러스터라고 하죠. 그래서 주택담보 제출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 클러스터들을 확장시켜서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점유하고 있고 점유하지 못했는지를 보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땅 따먹기식 방식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키워드를 점유했다면 이제 문장이 되는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와 연관된 People also ask라고 하는 문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키워드에서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면 이 키워드와 연관된 자연어 기반의 질문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질문들을 가지고 프롬프트를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로 단서를 얻어서 프롬프트를 확장하고, 그 확장된 프롬프트를 다시 여정과 인텐트로 분류해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고객들이 어떤 질문으로부터 올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GSC에서 어떤 키워드가 노출이 됐고 클릭이 돼서 내 사이트에 들어온지 알 수 있지만, 프롬프트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롬프트에 대한 확장 전략 자체가 블랙박스이기도 합니다. 일단 근데 구글에서는 제공해주고 있으니 이것들로부터 단서를 얻어서 프롬프트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프롬프트에 대한 이제 KPI를 세워야 되겠죠. 프롬프트를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을 겁니다. 답변을 받는다면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건 저희 브랜드가 멘션되었는가, 그리고 이 문장을 구성하는데 어떤 소스가 활용되었는가, 그 소스들 중에서 도메인에 대한 권위, 그리고 문장에 대한 신뢰도라는 걸 바탕으로 인용이라는 걸로 문장 끝에 URL이 등장하죠. 그래서 멘션과 소스 인용이라는 관점에서 트래킹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에 언급이 되고 출처로 오르고 문장에 인용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접근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GPT에 던지는 프롬프트는 가설이죠.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추적되는지 알 수 없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프롬프트에 대한 정합성을 높이는 것보다 GPT가 어떻게 질문을 확장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걸 서브 쿼리, 서브 패널 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GPT는 어떤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걸 우리는 탐색 패턴이라고 하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뒤쪽에서 청년 창업 생존율이 보통 어느 정도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GPT는 영어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걸 본다면 영문 컨텐츠를 쓸 거고, 혹은 영문 컨텐츠를 쓸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이 프롬프트는 포기할 겁니다. 저희 리소스를 위해서. 실제로 프롬프트를 잘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GPT의 탐색 패턴이 어떻게 되고 있고, 예를 들어 샤넬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검색했었을 때 200개 정도의 프롬프트, 전략 프롬프트를 뽑았었는데 96%의 서브 쿼리가 영문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한글 컨텐츠는 거의 쓰지도 않았어요. 대부분 영문 컨텐츠로 한국 시장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탐색 패턴이 한국어가 많이 등장하는지 영문이 많이 등장하는지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의 프롬프트에서 최소 2-3개, 많으면 20개 이상의 서브 쿼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모두 정리하는 건 또 어렵겠죠. 그러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서브 쿼리들의 패턴들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4개 정도 보면 프롬프트 검정색이 실제 저희가 찾은 프롬프트인 거고, 안에 있는 빨간색이 그 프롬프트를 던지는 서브 쿼리입니다. 그럼 서브 쿼리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찾아서 우선적으로 점유하는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GA4에는 이제 AI 레퍼러가 들어오죠. AI 레퍼러로 알 수 있는 건 페이지 단위입니다. 어떤 페이지에 GPT가 들어왔어, 어떤 페이지에 퍼플렉시티가 들어왔어. 근데 GSC에는 키워드와 페이지가 존재하죠. 그러면 페이지를 키값으로 해서 키워드와 페이지와 AI 레퍼럴을 엮으면 어떤 페이지에
어떤 AI 레퍼러가 어떤 키워드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추정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키워드에서부터 확장된 PA, 프롬프트, 그리고 그 프롬프트로 확장된 서브 쿼리, 그로부터 확장된 전략들을 일관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A4, GSC, 구글 검색, GPT로 이어지는 일관된 지표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 레퍼로부터 페이지를 연결하고 GA4로, 페이지부터 키워드를 GSC로 연결하고, 키워드에서 PA로 구글 검색에서 연결을 하고, PA에서 프롬프트로 GPT로 연결하고, 프롬프트에서 패널 쿼리를 찾아서 최종적인 전략 프롬프트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점유하는 방식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기, 가져다 쓰기, 찾아가기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사이트를 먼저 진단을 하고 서프 분석, 그리고 프롬프트 발굴, 그리고 패널 발굴, 그렇게 해서 GSC와 GA4를 연결해서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SEO로부터 GEO까지 모두 커버하는 지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